이 차가 15년보다 더 지난 차인데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구매하신 차입니다. 지금은 물려받아서 제가 타고 있고 중고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280만 원 정도 나오네요.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 차가 좋습니다. 이 차를 아빠가 2011년도에 구매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. 이 차가 만으로 15년이 더 넘었고 키로수는 벌써 23만 킬로미터를 거의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쓰러져가는 차라는 인식이 강한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제가 정말 편하게 타다가 작년 말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차량의 하체가 녹이 완전히 다 쓸어버려가지고 고속도로를 올라가지 말라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. 그런데 저는 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새로운 차를 구매를 할까 아니면 이 차를 고쳐서 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차량의 가액이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하는데 200만 원 정도 주고 그냥 하체를 다 갈았습니다. 이 차는 열선 핸들, 통풍 시트, 엉덩이 따뜻해지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 겨울에 이 플라스틱 핸들이 너무 춥더라고요. 이런 핸들 커버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씌워놨고 차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긴 한데 음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저는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차에 2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운전할 때마다 매번 연결하고 스테레오 연결하는 게 너무 귀찮긴 한데 좋은 스피커를 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 차가 깡통이거든요. 아무런 옵션이 없는 깡통차입니다. 오래된 깡통차를 타는 게 당연히 편하지는 않죠. 그런데 정말 좋은 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운전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차로 유지, 주행 보조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. 온전히 저의 생 운전 실력으로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운전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이게 기준이 될 순 없지만 제 팀의 운전 점수가 100점이에요. 그리고 2번째로 좋은 점이 진짜 좋은 점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떤 차를 타게 되더라도 이 차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차를 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뭔가 부족하거나 안 좋은 차라 하더라도 제가 타게 된다면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차일 거라 너무 설렙니다. 저한테는 분명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 나중에 내가 어떤 차를 타게 되더라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렙니다.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시트를 좀 뒤로 빼놔서 안 느껴지는데 이 천장이 너무 낮아요. 운전할 때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고 이 차가 옛날 차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유리가 너무 낮게 있습니다. 제가 운전할 때 사실 여기에 걸려서 신호등이 안 보여요. 신호 대기할 때는 이렇게 나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저도 당연히 제일 최신의 제품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물건들을 좋아하고 갖고 싶은 것과 내가 내 돈 주고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오래 쓴 물건에는 새 물건이 가질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. 내 손에 그 물건이 맞춰진 그 느낌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 물건, 최신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불안함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. 내가 오래된 물건을 쓰고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? 물론 좋은 제품, 최신 제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. 본인의 직업이나 일에서 필요한 장비들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돈을 아껴 쓰는 편이지만 카메라나 애플 기기, 의류 같은 장비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땐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.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자동차 갖고 싶어, 핸드폰 잘 쓰고 있는데 새로운 핸드폰 나왔다고 바꾸고 싶어, 이런 거는 당연히 돈이 많으면 상관없긴 한데 굳이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물건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게 행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옛날 차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. 저는 언젠간 전기차를 구매를 할 거예요.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아마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1순위 후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.
제가 이 캠코더를 쓰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, 제가 카메라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오즈모 포켓3도 있고 후지필름에서 나온 XS10이라는 되게 좋은 카메라도 가지고 있는데,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제 취미가 사진이랑 영상 찍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좋은 기기들을 갖고 있는데, 오히려 요즘에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캠코더를 쓰거나 제 아이폰 8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무조건 잘 찍히는 최신의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. 당연히 새 물건이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의 물건이 다 좋아진 만큼 오래된 물건이든 최신 물건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기가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 옛날 카메라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수능이셔가지고 진짜 만약에 제작하시는데 좀 뭔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. 다 물어보세요. 진짜. 네, 진짜. 여기서 찍어도 돼요? 네. 제가 엄청 옛날부터 사용하던 아이폰 8이 있었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 아이폰 8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한 5분 전에 깨졌습니다. 제가 기계를 정말 깨끗하게 쓰는 편이에요.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뭘 깨뜨려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삼각대 거치대에다가 꽂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각도 바꾸다가 툭 하고 떨어졌거든요. 깨졌습니다. 다행히 켜지고 작동은 잘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디스플레이 유리만 나간 것 같아서 2만 원 정도면 정품은 아니더라도 중국산 LCD 패널을 구매를 할 수는 있더라고요. 구매를 해가지고 자가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범인입니다. 얘가 너무 헐거워가지고 이게 고정이 안 돼요. 새로 사야겠다. 이 낡은 차를 타는 게 부끄럽지 않냐?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차 덕분에 배운 것도 많습니다.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새로운 걸 가졌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, 그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.